7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한 주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벌써 금요일이야. 월화수목금금금. 예, 취재 편의점에 나오면 예. 한 주가 일단 금요일이 되었다. 내일과 모레 어떤 일? 내일은 당장 최혜병 특검, 최혜병 그 거부권을 거부한다 시민행동과 야6당이 함께하는 예. 5시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국회 탄핵 청원에서 140만 개의 촛불을 들었듯이 내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네. 취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초록색 버스를 네, 가슴에 네, 네. 달고 다니시네요. 예, 지금 노회찬 대표님 6주기가 7월 23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 날은 장항준 감독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노회찬 6411 네. 다큐멘터리 GV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노회찬의 정치가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연속 세미나가 10일, 11일 어제 하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노회찬 재단하고 한겨레 신문이 네. 2년에 걸쳐서 기획을 했던 초장기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들 6411 버스를 타고 다니는 비정규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연재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네. 책으로 묶었죠. 창비해서 책으로 묶어서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라고 하는 북펀딩을 했는데 순식간에 펀딩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와, 예. 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노회찬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7일 날 네. 국회에서 네. 관련된 토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이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사가 있고요. 네. 7월 17일 날 그리고 20일 날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마석 모란공원 노 대표님 빈소 앞에서 노 대표님 무덤이라고 백기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앞에서 예. 추모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회찬을 그리워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일찍 세상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계셨더라면 그러니까요. 여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속 시원하게 투표를 해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제 사실 지켜주면 더 좋은 친구 힘내라 MBC 네, 갔었죠. 콘서트가 있었는데 네. 그걸 콘서트라고 문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집회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너무 어제 비도 안 오고 바람이 날씨가 너무 살랑살랑 좋았어요. 불면서 그 저녁에 쭉 해가 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잖아요. 1,000명만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호찬 본부장이 얘기를 그랬는데 했거든요. 진짜 많이들 근데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오셨고 예, 동투조투 선배들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부영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예. 젊은 청년들까지 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저는 이부영 의장님하고 권영길 예.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영길 예. 의원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전직 언론노조 사장들도 많이 오셨던데요. 박성재 사장, 최승호 사장 다 오셨더라고요. 예. MBC 전직 사장들도 오시고. 이렇게 가운데는 워낙 원로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함신부님도 오시고 예. 뒷줄에 앉으셨구나. 예. 옆줄에 앉으셨더라고요. 옆줄에. 저는 뒷줄. 아니 그런데 예. 어제 저 뉴스사이킥 출연이 있었던 날이어가지고 네, 그 네. 현장에서 장성철 소장이 절더러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유 장 소장이.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펜스 쳐놓은 뒷열 라인 너머에 그 라인 안으로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라인 밖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장 소장은 그래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런 진보 진영의 어떤 자발적 시민의 참여. 네네네. 그냥 보수에서는 사람 모으려면 크게 그렇게 힘든데 돈. 어떻게 진보 진영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아이 유모차 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하는 게 참 좋아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분석에 따르면 네. 좌파 문화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아, 좌파 문화. 네, DNA에 새겨진 야, 데잖아요. 이게 좌파 문화구나. 네, 좌파 문화에 네. 오염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 참, 그분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오늘은 진짜 다뤄야 될 얘기가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여하튼 어제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발적인 시민 참여 이런 그 운동에 시민운동의 문을 열고 길을 확장시킨 분이 바로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살벌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전 당원 대회가 아니라 예. 문자 대회 같아요. 문자 대회? 예. 문자로 시작해서 문자로 끝나는 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문자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문자 대회 시즌 2는 이제 댓글팀 대회 댓글팀은 존재하는가 예. 한동훈 댓글팀과 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여사 의심. 측에서는 한동훈 장해찬을 앞세워서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다. 야 법대로 해. 아니라고 야, 하면 고소해, 고소해. 들어와 이렇게 왜 안 하고 있는 들어와? 거고. 빨리빨리 고소해. 네, 이러고 그다음에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작동을 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 본인을 비판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팀 이제 문자로 시작해서 댓글팀으로 갔어요. 이제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난형 난제고 예. 갈수록 난장판이다. 난장판 전당대회다. 네, 지금 난장판 전당대회. 오늘 아침 그 보수 언론들 제목을 보면 탄핵 공세 속의 자폭전대, 예, 그리고 다중인격, 자해행위, 막 거의 끝간데 없는 막장, 뭐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 좀 심각하다. 오늘 급기야는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보수 언론 칼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칼럼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아일보 기사를 네. 아침에 이렇게 쭉 보면. 네.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 네.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종호 등과 네. 전화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야 문자는 했는지 왜 얘기 안 해? 그렇지. 라고 보니까 예. 문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를 그쪽 말하자면 주고받았다. 금형 로비를 했다는 측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예. 그 부분은 임성근 사단장도 인정을 하는 바가 있어요. 불상의 날에 불상의 시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공수처에서 근데 왜 통신 기록을 그러니까. 영장 신청을 했는데 통신 기록 예. 영장 신청을 했는데 왜 법원에서는 전부 이걸 다 안 기각하냐? 예. 동아일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하루 새로운 폭로와 새로운 사실관계를 뉴스를 따라잡기가 벅차는 시간이 맞아요. 초입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었냐면 태블릿 PC 나오기 시작하고 K재단, 미르재단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속보 경쟁, 단독 경쟁이 언론에서 붙으면서 뉴스를 이게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뉴스를 따라잡는 너무 게 벅찬 힘들어요, 시점이 요새. 온단 말이죠. 지금이 그 초입에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정확한 진단을 하셨고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이따가 나오실 텐데 김종대 의원이 이번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다. 네. 이렇게 명명한 바 있는데 드디어 오늘 한겨레 신문이 김건희 게이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예. 정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 갖고 계시고 예. 얘기를 저한테 먼저 했거든요. 예. 근데 절대 예. 입을 닫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어. 항상 그래. 근데 본인이 다 알고 먼저 있어. 얘기해. 본인이 먼저 얘기해. 본인이 방송에서 먼저 얘기를 꼭 그래요. 하셔. 귀야만 알고 있어. 그리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 그러고 사방팔방 안 보면 다 알려주고. 네, 하여튼간에 여하튼 하여간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네. 분인데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 오늘 이기훈 칼럼을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김건희 수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수의 재건과 그다음에 그 윤석열 변화 김건희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네.
적어도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 그쪽 슬로건이 넥스트 보수의 진보더라고. 네. 보수의 진보. 이게 굉장히 잘못 만든 슬로건이다. 일단 보수의 진보 그럼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정치 슬로건은 만드는 게 무슨 아닙니다. 말이에요? 보수의 진보가. 보수가 네. 약간 좌클릭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어? 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네. 보수도 보수해야 된다. 보수가 진보해야 된다. 이건 이제 유명한 이제 버크 이 영국 그 정치인 보수당을 만들었던 이 양반의 이야기이긴 할 텐데 굉장히 네. 좀 어렵죠. 여튼간에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 절대 한동훈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개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개싸움 나왔다. 예, 큰일 났다 이거. 치킨 게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예, 예. 치킨 게임이라는 게 개싸움 뭐 이건 누가 뭐 개끼리 싸운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싸움의 양상을 우리가 묘사하는 아니 방식이죠. 근데 진짜 너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어가 천박해지고 격해졌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뭐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 같아가지고 사과 못한다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데 서로 이제 자동차 몰고 오면서 맞아요. 누가 먼저 핸들을 틀어서 겁을 먹고 핸들을 트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가 아는 거 다 까면 다 같이 망한다. 이러다 다 죽어. 그렇죠. 얘기를 했죠. 정부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네, 정부가 위험해진다.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탄핵 사유가 있는데 예. 내가 안 밝히고 있을 뿐이야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동훈 캠프 사람들 얘기하면, 그러니까 취재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문자 있어. 그러니까. 이거 까면 탄핵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 기자들한테 사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니까 감춰주고 있을 뿐이다. 이 말 자체가 문제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을 꺼낸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거거든요. 핸들을 나는 끝까지 안 갈 거야. 파국이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파국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예. 안 그랬으면 파국을 즐겨요? 그 문자가 네. 공개가 되게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딱 던지고 자기는 순방 간 거 아닙니까? 룰루랄라 호놀룰루 가셨죠. 룰루랄라 호놀룰루. 네. 또 말 잘 만들어. 룰루랄라 호놀룰루 예, 가셨죠. 호놀룰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싸움에서는 예. 그냥 이건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처럼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치킨 게임에서는 치킨같이 단순한 머리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눈앞에 적을 무너뜨리는 것 이외에 예. 눈앞에 지금 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 이외에 명예, 수치심, 뭐 품격, 우리 진영 전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이게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예. 그냥 그 길바닥에서 예. 그 런닝 셔츠 벗고 막 붙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 싸움에는 예. 따박따박 이러다 다 죽어 뭐 나도 있는 것 같아라고 냄새만 폴폴 풍기는 사람들보다는 예. 그냥 막 벗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예.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3일 날 되느냐, 28일 날 되느냐,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23일 날이면 1차전에서 그렇습니다. 50%를 넘겨 끝나는 예. 거고 28일이면 결선 투표까지 간다는 건데 네. 그런데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또 흔든다. 또 흔든다. 예. 한동훈이 되면 또 흔듭니다. 그 얘기 나왔어요 벌써. 아, 그래요? 그런 얘기 해요. 아니 그 원희룡 캠프나 또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돼도 뭐 며칠 못 가다. 뭐 그렇다니까요. 예, 뭘 또 깝니다 분명히.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장해찬이 지금 댓글팀 얘기하는 게 저는 장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댓글팀이. 그 보니까 장해찬 선수가 뭐 텔레그램에 나온 거 네. 뭐 문자 같은 거 캡처해 갖고 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총 4개의 그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여기에서 이 상대방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댓글팀에서 장해찬 씨에게 이걸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그중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장해찬이 말한 바 있다라는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면서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보고 2번 나왔습니다. 자, 2023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관련해서 연좌농성하는 그 비판 기사 공유하면서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2023년 11월 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네. 자,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거기 이제 공무원이 만약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네. 네. 직권남용이죠. 그 법무부 권한 장관이 없는 일을 한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예. 거죠. 공무원이 그 댓글 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부하 직원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두 개가 다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댓글 다는 것을 의무로 갖고 있는 자기 그 임무로 갖고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국정농단의 직권남용이 예.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만약 공무원이 없다면 민간인만 있다. 그러면은 자 민간인들한테 거기에는 이제 옛날 시발단이라는 네네,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민간인들한테 댓글을 달게 하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아주 저는 뭐 그런 일은 없다. 사실은 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위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막판에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다. 보고한 것만으로 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 다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고개 끄덕였다고. 경공모. 예, 예. 고개를 끄덕였는지 안 끄덕였는지도 그쪽 진술만 갖고 고개 끄덕여서 동의를 예. 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보고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의 출처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어떤 혐의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어떤 혐의를 댓글 단 걸 가지고 어떤 혐의를 가지고 그 처벌을 했냐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업무 방해였어요. 네. 그거 정말 법률상 야 그거 댓글 단다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업무 방해를 받은 거야? 당해?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 업무 방해예요. 예. 네이버하고 다음 업무 방해 댓글 예. 그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업무 방해인데 예. 그 업무 방해를 야 업무 방해를 가지고 근데 감옥 보내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판사가 어떻게 설시를 했냐면 소위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시킨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그랬었어요. 참. 이제 과장에 과장을 낳은 건데 그럼 그대로 반사 네, 반사. 니네도 댓글팀이 반사. 있었다면 댓글팀이 있었고 그런 네. 댓글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 공론장을 스포일링 거기다 우물에 독을 풀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그런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되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여론 조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작이지. 조작이죠. 주가 조정이라고 하냐? 예. 조성이라고 하냐? 주가 조성? 주가 조작이야. 주가 조성 별 얘기가 다 되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짚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이 법률적 위반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하는데 고소고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장용진 뭐 2억인가 했다가 무죄 나왔지만 야. 장용진 기자 예전에 예, 기자들 많이 걸었어요. 기자들 엄청 걸었잖아요. 그저 뭐지 더 탐사. 예. 예. 그리고 뭐 더 탐사 이런 데는 그냥 뭐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예.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빨리 고소고발 하세요. 고소고발해서 실체적 진실.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의 말을 믿습니다. 장해찬 같은 듣보잡, 예?
듣보잡이라고 네. 그 한동훈 후보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듣보잡이란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해찬 씨에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듣보잡이라고 한동훈 후보는 볼 수 있을 텐데 네. 본인이 또 공천도 취소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해요? 그냥 진영 전체가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보이지 저는- 않죠, 그분이? 그리고 장해찬 최고 저도 뭐 그 토론 해봐서 알지만 이분도 좀 대단한 분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 몇 개만 갖고 이럴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거는 그냥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후보도 예, 뭐 나는 문자 없는 줄 아냐. 예. 그다음에 왜 그 김건희 예.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생각을 했는지와 예. 관련된 정황이나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서로 물리고 물린 관계 아니냐라는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까세요, 다. 이왕 시작한 거. 아니 근데 아까- 그렇잖아요, 사실. 예. 아니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탄핵 돼야죠. 근데 그 정부가 무너질 사안이다. 네. 근데 우리는 숨긴다.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밝혀야죠. 네. 그걸 어떻게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진짜 침묵하고 있든지 진짜로 다 알면서.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 얘기는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이 정부는 문제가 많아. 하지만 난 숨겨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는 한동훈 캠프 차원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 발종. 그 사람의 발언은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자체를 아주 그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폄훼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요.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장해찬과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첫 번째 정치적 행보를 누구와 함께 했느냐? 장해찬과 했어요. 마포에 있는 청년 그 자영업자들 만나러 간다고 네. 하면서 청년재단 이사장도 시켜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유튜버 내지는 네. 뭐 그 그냥 뭐 평론 조금 하고 평론가, 다니던 뭐, 이런 그때 당시 평론 제대로 하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근데 동굴 같은 데 많이 그 양반과 같이 마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만나고 다니는 게 첫 정치 행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장해찬 최고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또 많이 알려져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직보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사실로 저희가 확인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뒷배가 윤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가의 이 문자 그 텔레그램을 네. 놓고 가장 선두에서 한동훈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싸워 있는 최전선에 장해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최전선은 아니지만 최전선이라고 인 듯 아닌 듯 한동훈 측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진중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또 왜 그분이 나와요 거기서? 아니 저는 예. 그분을 뭐라고 그분 불러야 원래 될지 정의당 모르겠어요. 사람 아니에요? 정의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입당을 했다가 네. 또 탈당을 했나 뭐 그러셨죠. 뭐예요, 지금? 예, 전 정의당 당원인가? 네. 그다음에 탈당했어요 또? 예, 저는 그렇게 근데 알고 사실상 있어요. 이번 상황에서 한동훈 쪽에 그 참전한 거 아닙니까? 참전했죠. 플레이어가 된거 아니에요? 김경률, 진중권 이런 분들이 다 참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국 흑서 저자들이 예. 전부 다 한동훈 편에서 참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분 두 분에 대해서는 뭐 별건으로 하되 예. 여하튼 지금 흘러가는 판세를 보아하니 이 댓글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네. 본인들도 이렇게 공방만 하고 있지 수사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 장해찬
말하자면 이제 장해찬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안 하잖아요. 예. 법적 조치를 안 하잖아요. 예. 그 법적 조치를 하면 바로 수사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혁신당에서 맞아요. 발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심의 과정에서 이 댓글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댓글팀 문제를 포함할 수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아하, 법사위. 절차상으로는 예. 원안 통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원안이 있는데 거기에 심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안이 네, 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예. 법사위 대안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절차상, 형식상 그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이 댓글팀 이야기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수사 대상으로. 예.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법사위 쪽에 저는 이런 의견을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 현직 시절에 네. 사설로 이런 공무원이 포함됐다면 더 문제고. 예, 공무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댓글팀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이건 여론 조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몰랐다. 나는 안 그거와 돼. 상관없다.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 존재는 있는데 나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존재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흔히 상선 차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거였더라고요. 네. 어제 나는 토론의 내용을 몰랐다. 보면 나는 그분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해찬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그분과 무관하다. 뭔가 이렇게 있다는 선긋기를 얘기잖아. 하고 선을 있어요. 그건 예. 상선 차단이라고 예. 하는 건데 윗선으로 못 올라가게. 그런 예. 그 존재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드루킹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소위 산채라는 곳에 갔었다. 예. 같이 뭐 밥도 먹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바깥 창문에서 봤다. 이걸로 징역형 받았어요. 징역형 받았어요. 예, 예. 어떻게 상선 차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김경수 등 현재 야당 인사들을 직권남용이니 무슨 또 그다음에 업무방해니 이런 등등등으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너무 느슨하게 적용을 했던,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던 법리들이 전부 다 한동훈 본인에게, 김건희, 윤석열 본인에게 다 되돌아갈 거다.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나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르치고 하나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르쳐요. 하늘만이 안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 예. 지금 딱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보세요. 예.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은 예. 이렇게 해서 예. 또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본인을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이 일일이 비수가 돼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세 사람에게 가서 꽂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 사실 이건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 그런 요청을, 그러니까 장해찬 씨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도 없다. 예컨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예,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하는 얘기죠. 관여했다는 정황을 얼마나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명시적 지시가 있는 것만 관여한 거냐, 아니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만약 텔레그램을 보낸 게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냈다면, 네. 한동훈 씨 핸드폰에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못 봤다고 할 거예요 또? 보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고마워요라든가 수고했어요라든가 이런 식의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요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걸로 감옥 보냈잖아.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저는 장해찬 씨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소해라, 변죽 울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문제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장해찬 씨,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예. 윤석열, 한동훈은 여전히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다 불살랐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 퇴임 후에 네. 안전 네. 안전 보장을 이것만 보장만 해주면 다시 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공동 운명체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손잡아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고 맞아요. 나경원, 원희룡은 지지율도 너무 낮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을 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세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 분위기로 쭉 가고 이제 2번 토론회했고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토론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 분위기가 쿨다운 되기보다는 더 갈 겁니다. 싸우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마침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제일 딱 붙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기시다는 그래도 조금 옆으로 떨어져 있어. 좀 젤렌스키 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참 이게 이제 고집. 고집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변화하면 본인이 뭐 그 현실 파악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바이든, 젤렌스키, 나토 다 변했거든요. 지금 혼자만 안 변했어. 굳건하시네. 네, 굳건하세요. 네. 한번 내질르면 야 네. 오늘 밤은 김치찌개로 가. 그럼 김치찌개 계속 먹어야 되고 네. 야 오늘 밤은 소폭으로 가자. 그럼 계속 소폭 먹어야 되고 네. 술도 그렇게 드셨을 것 같아. 중간을 바꾸면 큰일 나나?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바뀌었고요. 지금 네, 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예. 뭐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되면 그렇다고 하고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나토도 하는데 더 이상 세게 지원하지 나토도 세게 않는다. 지원하지 않아요. 않는다는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계속해서 나토나 미국에서 예. 야, 한국한테 우쭈쭈 하잖아. 야 니네가 좀 해. 니네가 좀 해. 당신들은 자유 국가들의 뭐고 지금 세계 경제 탑 10에 들어가 있고 하면서 우쭈쭈 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좀 우리가 내 이런 거예요? 그럼 야 가자. 야 좋아, 우리 빠르게 칭찬 가. 받고 와서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이제 막 가자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걱정이 예. 이번에 이제 그나마 무기 지난번에 포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원할 때 폴란드 나토를 통해서 우회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무기를 직접 지원할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이 예. 얘기했었죠.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기 운영 체계를 그 관리하고 운영을 담당한 인력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무기 운영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습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습득 기간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쟁 중에 따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겠어요. 네. 저는 반드시 그게 쫓아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가면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가면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당연히. 예. 자동차가 스스로 뭐 자율주행 무기는 지금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예. 예. 그 운전사가 있어야 자동차가 예. 굴러가는 것처럼 무기도 지원하면 운영 체계가 따라가게 돼 있다. 예. 그러면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건데. 참전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인력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극구 부인했죠. 네. 인력이 간 부분은 끝까지 부인했어. 우리는 보내지 않았다. 예.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부인했어요. 예. 예. 잡아떼기. 예. 그만큼 실제로 군 병력이 간다는 건 큰 의미인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운영 체계 지원이다. 그런 다음엔 뭐가 가냐? 그럼 우리 운영 체계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 인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예. 경비 인력이 가다가 보면 또 그 다음에는 뭐 후방 의료 지원이 인력도 간다, 간다. 뭐 지원 인력이 예. 간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전투 인력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끈 자박 고구마 줄기 끈 땡겨 오듯이 그렇게 인벌브가 되고 그렇게 예. 개입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전 대통령이. 무서워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데
정말 그냥 그냥 우쭈쭈 해준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것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발 참모들이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무기 지원을 하고 만약 그런 운영체계 지원을 하고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 자유주의 뭐 본인이 어벤져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네. 지구 수호대 같이 그런 우쭈쭈에 놀아나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재건에 참여를 해야 된다. 재건에 참여해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한다라고 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은 어디다? 삼부토건이지. 그때도 그때 그러니까 처음 그 재건 얘기 처음 얘기할 나왔을 때 때 삼부토건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그 최상병 그 이종호 씨의 그 녹취 파일 저기에도 나오잖아요. 예, 삼부, 카톡 마지막에 삼부 체크하고 3부 체크하고 나오는데 그 3부가 삼부토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 모르죠. 아니 뭐. 실제로 김종대 의원이 그걸 찾았대요. 녹음 파일에서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1시에 김종대 의원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네, 네.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서 북한 그 탈북민들하고 원비어 뭐 간담회를 등등등. 하고 원비어 모친하고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요? 누가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그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 그거 지금 북한 오늘 관련해서는 확인이 안 확인해야 돼요.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정부 당국자 발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그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할 것 없이 어제 그 뭐 인터넷으로 네. 쫙 올라왔더라고. 네. 쫙 올라왔어. 근데 네.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네. 출처가 정부 당국자인데 이거 정말 누가 그럼 네. 국정원에서 정보위에서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든가.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는 예. 첫 번째 그거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우리가 번째. 현송월이 무슨 총살당했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는데 현송월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 판문점에서 강릉에 왔잖아요. 강릉에. 강릉에. 예? 네. 김여정 손잡고.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확인을 기사를 해봐야 안 된다. 내렸던 데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듯이 오늘 쫙 예. 언론에 나왔단 예. 말이에요. 이 정부 당국자 누군지 예. 좀 확인해보고 정보위원회에서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위 열렸습니까? 안 열리고 있죠. 왜 안 열려요? 저쪽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7개 상임위 네. 여기는 거의 회의가 안 열려요. 이거 저도 큰일이다 정말. 정무위가 지난주에 원래 업무 보고까지 해서 3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된 이후에 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업무 보고 전에 인사청문회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생겼어요. 금융위원장 예. 내정자 22일 날 인사청문회 하는데 17일 날 네. 인사청문회 계획서 그 의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정무위 활동이에요. 예. 여튼 제대로 안 한다. 심각하다. 정보위원회도 소집이 잘 안 될 것 그러니까 같다. 11개 민주당이 맡은 11개 상임위는 비교적 잘 돌아가는 팍팍 반면 돌아갑니다. 예, 팍팍. 팍팍 돌아가는 반면 국민의힘이 맡은 7개 상임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위도 어제 그 조국 대표 말이 한 번도 회의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번도 못 했어요. 이게 한 번도 말이 못 됩니까? 했고. 뭐 하는 겁니까? 국방위, 통일통이 뭐 이런 데 거의 회의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비어 가족부터 예. 시작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대통령인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로만 그거는 부부가 똑같아. 예. 말로만 예. 단호히 뭐 도발에 대응하겠다. 어떻게? 하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거기서 매일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솔티라는 사람을 네. 매번 가서 만나요. 네. 이 사람이 뭐 하는 양반이냐면 이제 그 풍선 보내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풍선 보내고 막 그 풍선 보낸다고 돈 모으고 이런 네.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성경이다. 아이고야. 이런 분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랑 앉아가지고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경이래. 이런 사람을 영부인이 만나가지고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랑 만나가지고 뭘 얘기를 했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근데 지금 나온 사진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다 주도하고 있어요, 이 모임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이제 사진 촬영 되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정부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정부는이라는 것은 주체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정부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은.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꼭 뭐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든지 저도 이 정도가 돕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라든지 이게 핵심인데 우리 정부는 저분은 이 지금 워딩은 그냥 돌파하겠다는 거고 최재형 목사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부를 내가 남북 관계를 예. 내가 좀 잠잠해지면 네. 이제 남북 관계를 예.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하나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만난 상대방이 수전 솔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수전 솔티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성경이다. 아휴, 진짜. 참 한심하기가.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남북관계, 북한 인권 문제까지 김건희 여사 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는 상황 수준까지 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집 센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건 상대의 의견이 옳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힘에서 제압됐을 때. 예, 자기 힘이 현저히 뒤져서 불리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다. 맞아요. 권력자를 설득하려면 등 뒤에 압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칼 써. 야, 문자 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단계까지 이르렀으면 정말 그 명품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수준인 것이고요. 종결이죠,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결정. 종결 결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문자 문제. 네, 그 다음에 네. 또 댓글팀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놓고 보면 만사여통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특히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종호 씨와 나누었던 거기에 VIP로 등장하는 그 VIP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김계환 사령관이라며요. 김계환 사령관 변호인이 그걸 누가 믿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계환 말도 안 사령관 되는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있어.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걸 누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호는 김계환 사령관이 사성장군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경찰 치안 가면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종호 씨는 다 뻥이야 이러고 있는, 다 과장이야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허언증이야. 거의 내가 이런 허언증이야. 수준이에요. 예. 그걸 누가 믿습니까? 내가 그 말을. 허풍쟁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조로 이번 19일 날 있을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돌파하겠다. 이런 돌파가 주장. 되나? 네? 안 됩니다. 흑진주 인베스트먼트. 예. 근데 이분들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 기존에 해왔던 성공 방식이니까 하나의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렇게 돌파해 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동전의 양면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예. 그러니까 너무 오바해요. 예.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르고 네. 지금 숙이면 그 진짜 완전히 뻥 뚫린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던 그 텔레그램 텍스트에도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되면 진실성 공방에다가 더 오히려 물어뜯기고 그때 사과했을 때 지지율이 오히려 예. 더 빠졌고 근데 이제 지지율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그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나는 감옥 갈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공포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그 스윙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네. 헛스윙. 권투를 하다가 겁이 나면 이게 주먹질이 커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힘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틈새가 더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에 거는 거죠. 네. 지금은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네. 일면의 자신감, 일면의 허둥지둥. 예. NBS 여론조사는 비교적 보수적이죠. 보수적인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66%로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석유를 발표를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지금 안 돼요. 돌파가 안 되고 30%를 넘기가 어려운 국면이 지금 몇 주차 계속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20%. 사실은 이게 6대4 내지는 7대3 구도가 네. 취임 한 달 후부터 네. 단 한 번도 네. 그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취임 2년 2개월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똑같이 반복돼 맞아요.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20% 될 겁니다. 갤럽은 21%까지 갔었죠, 지지율이.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0%대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유일하게 지지율이 높은 데가 70대하고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대체로.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거의 비등비등하고 나머지 전 세대 전 지역에서 부울경 포함해가지고 전 네. 세대 전 지역에서 MBS는 제가 다 못 봤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지난주 갤럽이죠. 다 그냥 그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70대 대구 경북만 남았어요. 딱 거기만. 그런데 대구 경북도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긍부정이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지역 전 세대에서 고르게 부정평가가 높고 김건희 게이트라는 말이 신문지면에 나오기 등장을 시작했고. 했고 그리고 여권 전당대회는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고 이전 투구의 양상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난장판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저는 뭐 이런 이제 뭐 소위 부패 그다음에 부적절한 국정농단이라고 네. 보이는 행태들 이런 게 막 보이잖아요. 네. 제일 저는 화가 나거나 또는 야 정말 이래서는 안 됐겠다 차가운 분노가 생기는 건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네. 국가의 국가 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하고 회의록 다 봤거든요. 예. 꼼꼼히 몇 차례 읽으면서 뭐 권익위. 태그 붙이고 예. 그렇죠 권익위 예.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그러니까 그 다수의 힘으로 예. 그냥 표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권익위원 선정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입김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총리가 제청해서 뭐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다 임명을 하게 되고 상임위원들을 전부 다 이번에는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 추천, 국회 추천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네. 법 자체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숫자를 이용해서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다 망가뜨려놨죠. 네. 방송통신위원회 다 망가뜨려놨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 기구를 망가뜨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YTN 같은 그 네네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을 느닷없이 그냥 유진이라는 기업에 팔아치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공적인 마인드라든가 없어요. 그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 보냐면 없이 뭐라고 보냐면 그 수렵 채취 시대에 네? 수렵 채취 시대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수렵 채취 시대에 그때 야만인데. 예, 수렵 채취 시대에 사냥감을 잡아오면 이건 내가 알아서 처분해 주는 거야. 칼로 잘라서 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나 너 다리 쪽 먹고 싶다 그랬지? 지난번에 와서 너 술 한 잔 제대로 사주더라잉? 다리 쪽 잘라서 이렇게 주고 너는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국가의 이 공공기관을 수렵 채취 시대에 사냥감 내가 사냥해온 사냥감으로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죠. 네.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보수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보수 언론과 왜 이렇게 싱크로율이 또 높죠? 똑같아. 보수 언론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이 했던 개사과 개사과? 사진 수준.
그다음에 연판장 사태, 그다음에 이런 등등을 볼 때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앞에 사냥감만 물어뜯는 판세로 물어뜯는 단세포 단세포 수준의 전략 능력의 결과물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준이다라고 이기용 칼럼이 꾸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의 무도함과 이명박의 뻔뻔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다 싹 다 합쳐놨어요. 합쳐서. 전두환만큼 무도하고 예. 그다음에 이명박만큼 뻔뻔하고요. 네. 더 뻔뻔하지. 네. 그다음에 무능해요. 박근혜만큼 무능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죽어나는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보니까 지금까지 그 합쳐진 정부 재정 적자가 74조?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다 네. 깜짝 놀랐는데 건전 재정 어디로 갔어요? 건전 재정은 원래 예. 이제 건전 재정을 지금의 시기에 예. 하는 게 맞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확장 재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물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 통계인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거의 모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불평등 지수가 대폭 감소합니다. 네. 맞아요. 예. OECD 그건 통계로 다 평균을 잡혀요. 넘어버렸어요. 예. 통계로 다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통해서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불평등 네. 지수가 확실히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소위 윤석열식 따옴표 건전 재정이 그 건전 재정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적자야.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쓰는 게 90조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91조라는 거거든요. 예, 예. 정부의 마통이 91조나 되고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다 썼길래 이렇게 누적 적자가 심해지는 건지. 뭐 룰루랄라 호놀룰루도 갔다 오셔야 룰루랄라 되고. 호놀룰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순방을 갔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건데 이 돈 다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국민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럼요. 이런 식의 정치를 더 이상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들을 생각이 1도 없다. 없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밀리면 낭떠러지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라서 예.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올 이제 7월 이렇게 지나고 여름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거리의 정치가 네. 매우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벌써 네. 한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요. 춥기 전에 어떻게 좀 해결. 추워지기 전에. 나 2016년에 너무 추웠어. 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7년 진짜 추웠어요. 그때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그때 그다음에 비염이 생겨가지고 여태 안 나. 중국에서도 안 걸렸던 중국에서도 안 걸렸던 비염이. 중국에서도 천식.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동아일보는 네. 정말 동아일보를 계속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팩트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그 칼럼들의 논조도 그렇고 너 물러날래 아니면 쫓겨날래. 그렇죠. 거의 그 수준에 가 있어요. 예. 조선일보는 제가 보기엔 체념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는 체념 상태고 이거 창피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어요. 네. 정치면이 요새 볼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뭐 막 이상한 글로벌 이슈 막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창피해서 못 쓰니까 그냥 체념 논조고 동아일보는 너 지금 그만둘래 쫓겨날래 이거고 중앙일보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아니 그래서 쫓겨날래 물러날래 그나마 보수 쪽에서 우리 다 망하면 안 된다 이러다 다 망한다라고 하면 저는 올가을에 너 이 정도 할 때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소위 임기단축 개헌안이 보수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뭐 꾸준히 그렇죠. 개혁신당 예상하고 쪽에서는 이미 이제 임기단축밖에는 없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그나마 마지막에 남은 명예라도 챙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실 주변 취재에 보면 일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야지. 하루도 뭐 임기단축할 생각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뭐 지켜봅시다. 예. 그 자기들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국회 국민청원이 140만
140만을 넘었어요. 네. 육박한다고 140만을 육박한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 작가님께서 불러주신 숫자에 따르면 139만 5,790명이 서명하셨습니다. 이게 또 반대 청원도 또 했어요. 한 5만 명 넘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법사위에서 다뤄야죠. 국민의힘 시의원이 했던데요.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그분은 원래 전문이에요. 고소고발 난 진짜 아니 개인이 고소고발하는 것도 이게 그렇다 쳐. 네. 근데 시의원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졌잖아요. 서울 시민들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만 하고 앉았어요. TBS도 그렇고 이 양반이 도대체 의정 활동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소고발만 진짜 열심히 해요. 내 세금이 거기 쓰이고 있구나. 예, 서울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종배 시의원님, 예. 네, 이종배 의원님, 예. 고소고발 전문 시의원. 그분이 또 고발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분은 뭐 누구나 뭐 막대고 아무나 막 하고 고소고발을 있으니까. 하시니까 예. 누구도 상관없이 고소고발을 하는데 청원을 하셨어요. 이분은 예. 이번에는 잘했다. 잘했다. 청원을 하셨으니 이것도 국회에서 무시하지 마시고 해야죠. 예. 그 왜 청문회를 이게 하시라. 필요한지, 예. 탄핵 반대 청원을 하셨으니 탄핵 반대 논리도 불러서 들어보면 되잖아.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무효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되지도 심판을 않는 소리 하고 청구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냥 할 게 예.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이거랑. 권한쟁의 심판 뭐 국회에서 뭐만 결정을 하면 권한쟁의 심판 다 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안 해요. 안 해요, 안 받아요. 해. 이거 아마 각하할 것 같은데. 각하 내지는 뭐 기각인데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 국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 정부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예. 실제 얘기 좀 해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뭐 밀리면 죽는다. 좌파들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린 건 아이고야.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분위기라는 게. 근데 이제 수도권 쪽 분들은 분위기가 다르죠. 수도권 쪽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분위기가 전혀 안 다른 분은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이 있긴 하네. 나경원 의원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네. 극우로 가셨어요. 극우로 갔어요. 네. 핵무장론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저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최저임금 이제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1,310원? 네, 이렇게 만원 드디어 넘었죠. 이제 예. 10,000원을 넘은 걸 기뻐할 건지 아니면은 최저로 임금 인상이 된 거를 최저치의 프로테이지로 올라간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어제 토론에서 그 최저임금을 뭐 지역별 차등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불량식품 먹을 자유를 허용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얘기 했었는데. 윤석열이 얘기했지. 윤석열도 얘기했나요?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는 불량식품을 4대악이라고 했죠. 4대악. 불량식품이 4대악이야? 대한민국에? 맞아, 정말 그랬었죠. 뜬금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를 저소득층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저임금 받고 많이 와서 그 소위 얘기하는 3D 업종에서 열심히 근데 이제 일해라.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발전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화, 로봇화 이렇게 됐을 때 네.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냐면요. 스웨덴은 자 여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라고 하면서 내국인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 돌봄부터 시작해서 의료 등등의 사회 서비스에 이렇게 그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임금도 높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아이들 돌보고 노인들 돌보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소위 노동시장이 이중화되는 것을 막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고급 노동력, 또 고급 노동력, 또 고급 노동력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는가를 보는데 더군다나 어제도 통계를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중앙직하고 민간, 네. 중앙정부가 고용한 사람과 민간이 고용한 고용자 수는 거의 비슷해요. 지난 20-30년간. 근데 지역 고용자 수가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45도로 올라가요. 이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여성 고급 돌봄 노동자들인 거예요. 예. 의료 서비스하고 아이들 돌보고 어르신들 돌보고 하는 고급 돌봄 노동자들이 생기고 예. 이 사람들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예. 그러면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 전략을 선택했는데 네. 가장 안정적인 노동시장도 이중구조화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이 불평등 지수도 낮고 네. 사회 행복 지수도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싸게 저렴한 인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뭐가 됐든 예. 모든 국민이 좀 고급지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계층 불평등을 막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국회 개원식은 언제 합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선서도 못 해보는 거지. 개원식이라는 게 아직 선서도 안 했어요. 선서도 못 했다니까요. 어머나. 국회의원 선서도 아직 못했. 그 개원식을 해야 선서를 하지. 그러네. 이거 이러다가 4년 내내 국회의원 선서도 못 해보고 의원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라면 네. 여당은 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개원식을 안 할 거예요. 어머나.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쪽짜리 개원식을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 총리도 지난번에 안 오겠다, 여당 참여 안 하겠다, 대통령도 안 오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개원식을 최혜병 특검 했다고 해서 안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뭐 핑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 전달한 메시지는 예산 말고는 네. 아쉬운 게 없다. 전진 앞으로 해라. 아이고야. 큰일이다. 예, 이러다 진짜 선서도 못 해보고. 그러진 않겠죠. 여하튼 이 문제도 저희도 계속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이런 태도가 정말 막가파식 이런 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국민들에 그러니까요.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